안녕하세요. 추세를 그리는 추가소입니다. 자, 3월 14일 금요일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이너스 0.1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캔들은 양봉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, 어제 같은 경우는 갭 이상 갭 상승을 해서 다시 그 갭을 이렇게 메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갭을 이렇게 띄우면서 갭을 메우면서 마감을 하고, 그리고 오늘은 좀 반등 나오면서 다시 빠지고 올라오고 이런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네요. 지금 이쪽 부분, 이 지지라인에서 이제 많이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리고 이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하려는 약간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에서 잘 지지를 받는다면은 좀 상승의 흐름, 단기간으로 볼 때 상승의 흐름을 조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추세선 하단에서 좀 유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파동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짧은 기간은 그렇고요.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. 아니, 처음은 이런 파동 한 가지,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파동이 만약에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면, 그리고 상승하는 방향의 하단 추세를 밀고 내려오게 된다면 큰 하락을 또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요 부분에서 바닥을 좀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진행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일단은. 그리고 더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하는 이유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 캔들의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과 하락, 어느 정도의 확률이 높은 건 아니고, 그렇다고 또 낮은 것도 아니고,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항상 떨어지든 올라가든 두 가지 방향으로 항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봤고요.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오랜만에 보겠습니다. 자, 코스닥은 확실히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포인트에서 조금 밀리게 됨으로써 떨어지는 폭이 좀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. 요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은 되는데, 다행히 여기서 또 반등을 해줬고요. 자, 요런 상승 또 갈 수가 있죠. 각이 이렇게 조금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각이 만들어졌는데,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가고 있던 흐름이, 자, 요 각으로 만들어져 있고, 여기서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때는 단기적으로도 약간 또 요런
코스피는 좀 비슷하게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보입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좀 큰 흐름은 이런 식의 하락을 뭐 띄고 있다. 그리고 이쪽 지지라인에서 좀 더 밀리지 않고 여기서 잡아줬기 때문에 박스권을 또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이 저점보다 조금 더 저점을 내려왔더라면은 확실한 하향을 할 수가 있는데, 같은 라인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잡고 올렸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파동을 만들 수가 있다. 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수를 이어 저번주에 발굴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현. 자, 서현은 뭐 월화수목 뭐까지 조금 움직이다가 떨어지고 움직이다가 떨어지다가 오늘 조금 확실한 슈팅이 나왔습니다. 한 9.9% 거의 10%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7%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발굴을 했죠. 금요일에 발굴했고, 뭐 금요일 종가에서 샀다면 9.5 뭐 거의 10%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앞으로도 오늘 기준봉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100일선 200일선이죠. 까만선 200일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밀리지 않는다면은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10% 움직였고요. 10% 그리고 대창. 자, 대창은 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네요. 자, 이렇게 되면 여기 매물이 쌓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은 좀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. 많이 밀리고 이게 매물대가 되어서 올라올 때 또 저항이 만들어지니까 요런 건 이제 탄력이 둔화되었고 종목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런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. 앞에서 10%가 났기 때문에 좀 빠른 판단으로 탄력 둔화된 종목들은 정리하시고 다음 타점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조일 알미늄은 자, 월요일날 바로 7.5% 정도의 상승이 나왔네요. 앞에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. 자, 매집 좀 흔히 쉽게 말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고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긴 한데 이 종목도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지지는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다음 박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박스에서 다음 박스를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뭐 정리도 필요하겠네요. 하지만 월요일에 이렇게 조금 7%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. 사실 진짜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한 요쯤 이렇게 정도의 몸통이 살아 있으면 다시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이게 이렇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날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뭐 손실이나 본전 라인으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죠. 뭐 하지만 이 추세가 바뀌어서 이런 추세 상승 추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고점 뭐 여기
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좀 넘어줬으면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, 지금 이렇게 뭐 좀 약간 약한 반등이라서 조금은 둔화가 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추세는 아직 좀 살아있고, 좀 50대 50 확률로 들고 가볼 수도 있는 종목으로 되어 버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살짝 탄력이 둔화된 게 보이죠? 여기서 고점 길이 종가를 이렇게 연결을 해 본다면은 이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이 이렇게 평행으로 맞춰줘야 되는데, 지금 종가를 연결해 보면 살짝 올라가는 그 힘이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요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탄력이 둔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요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해서 뭐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단 부분을 좀 더 보든지, 아니면 뭐 정리를 해서 종목 교체를 하든지, 요것도 이제 개인의 판단이죠. 자, 이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판단력이 빨라야 뭐 갈아타든지, 아니면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해서 다음 상승을 또 노려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본인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리고 대원미디어는 자, 1차 매수에서 10% 정도 움직였고요. 만약에 좀 빠진 거를 좀 분할 매수를 했다면 한 12%, 뭐 13%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. 자, 대원미디어 10%에서 13%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뭐 이 종목도 지금 추세가 이제 바뀌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, 아직 추세가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움직이는 파동을 볼 때, 자, 요런 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이 파동의 그 상승 부분에서는 약간 뭐 분할 매도라든지 아니면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면 다시 이렇게 밀려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이 있었더라면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. 그래서 한 10%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종목 수익 실현을 하고 종목 교체도 가능하고, 아니면 욕심을 버리고 반 팔고 반 들고 가고, 뭐 요런 판단이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. 어쨌든 10%에서 12%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성우하이텍. 자, 성우하이텍은 생각보다 이 탄력이 둔화됐네요. 자, 고점끼리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약간 떨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겠죠. 탄력이 둔화됐다는 뜻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가 나와서 다음 주에 어떤 시세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. 이렇게 우리 일주일 동안 움직임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살짝 뭐 본전 청산이나 약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, 하여튼 지금 일주일 단기간에는 반등 실패, 그리고 탄력 둔화, 조금 더 가져가 볼 수는 있으나 종목에 미련을 두지 말자, 뭐 요런 결론이 나옵니다. 종목 많습니다, 항상. 자, 그리고 클리오. 클리오는 뭐 1차 바로 갔다면 18% 상승이 나왔고요. 좀 눌림을 받았다면 20% 정도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급하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, 아니면
이 100일선을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 번 더 2차 파동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2차 파동이 나온다면 또 이렇게 급하게 조금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자, 요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돌파가 나왔고, 돌파가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음 파동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.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. 18% 정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고려제강. 자, 고려제강도 다음날 4% 정도 움직였네요. 4% 정도 움직이다가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을 하고 지금 손절라인까지 완전히 이탈했습니다. 자, 요런 거는 아직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. 원칙대로 한다면 손절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흐름을 조금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데, 오늘 이 캔들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. 지금 급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조금 더 떨어지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또 움직여 볼 수도 있거든요.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움직임만 본다면,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만 본다면, 지금 탄력이 둔화되어서 종목에 교체할 시기는 됐고요. 교체를 해야 되고, 조금 손절하기 아쉬운 뭐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. 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시간 투자를 또 해야 되겠죠.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무조건 정답은 없고, 조금 뭐 자기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이 바뀔 수 있는 거죠. 저 앞에 부분에서도 이 캔들이 나오고 이제 바로 또 상승이 나왔으니까 또 이게 또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. 이 부분에서 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의 흐름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좀 아쉬운 종목인데, 그래도 종목 미련을 두지 않는다면은 교체하는 게 맞죠. 이렇게 크게 본다면 이 박스권 안에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,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있어요. 기회는 있는데 지금 뭐 단기간에 움직임이 없어서 그렇지,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게 되었다. 뭐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흐름을 또 가져가 볼 수가 있거든요.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. 자, 정답은 없습니다. 정답은 없고, 본인의 대응, 선택, 판단, 뭐 요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손절을 못 한다면은, 만약에 손절이 잘 안 된다면은 시간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어요. 시간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, 뭐 손절이 잘 된다면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움직임만 본다면 조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, 안전한 거를 선택을 해본다면은 뭐 여기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한다면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
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, 그리고 포스코 엠텍. 포스코 엠텍 또 뭐 큰 움직임은 없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고 있고요. 상승 횡보, 뭐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지금 이 바닥의 위치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뒤집고 올라가는 추세를 찾고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요런 식의 흐름을 또 볼 수가 있는데, 이 부분에서 자, 요런 식으로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런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고. 자, 여기서 이렇게 쭉쭉 우리가 발굴했을 때부터 기준봉을 잡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텐데, 각을 세워서. 하지만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흐지부지 하게 된다면 이 박스권을 또 그릴 수 있는 흐름이 크죠. 앞에서 이렇게 매물을 좀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다면은 박스를 좀 더 만들 수도 있다, 뭐 이렇게 판단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뭐 요 종목도 이제 또 본전 청산을 또 해야 되겠죠, 이런 거는. 자, 그렇게 하더라도 뭐 서현, 조일 알미늄, 또 뭐 대원 미디어, 뭐 클리오 이렇게 해서 8종목 중에 한 4종목 5종목은 또 수익이 또 나기 때문에 약 손실은 좀 감당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발굴했던 종목들을 다 봤고요. 자, 이번 주에도 한번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검색기를 켜고 자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상상인 좀 괜찮네요. 자, 지금 떨어지던 흐름이 조금 살짝 각을 좀 죽이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을 하는 최근 흐름, 그리고 이게 좀 작아 보여서 그렇지 16% 캔들, 8%, 뭐 10% 이상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목요일 캔들의 시가를 손절을 잡고 분할 매수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게 떨어질 때 너무 스무스하게 떨어져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굉장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, 자, 요런 식의 또 매도 라인을 한번 15%에서 뭐 거의 2,100원까지 올라가면 30%인데 15%는 한 10% 이상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쿠라는 종목도 지금 파동의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
요 부분도 한번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보류. 지하이텍도 이 추세가 바뀌고 지금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상단 추세를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좀 약간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자, 요렇게 한번 출렁이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. 그래서 뭐 여기서 만약 힘을 받는다면은 추세가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, 일단은 여기 부분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시가를 잡고 매도 라인을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체크. 지금 우리가 단기간을 보고 움직임을 보려고 하니까요, 무조건 작은 박스라도 돌파가 나오는 게 좋아요. 어떤 말이냐면, 자, 요 박스에서 돌파가 나오죠. 여기 돌파. 그럼 요 부분에서 한번 타점을 잡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자, 그리고 요 박스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타점을 잡아 볼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요 지금 박스를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때 한번 우리가 타점을 잡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어떠한 박스들을 벗어나는,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찾아내야 됩니다. 좀 괜찮긴 한데 좀 애매하거든요. 자, 이 주가가 이 쌍봉을 찍고 큰 하락을 한 뒤에 이 하락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고요. 지금 여기서 좀 늘려주면은 괜찮은데, 여기서 또 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왜냐면 뭐 저항이 없는 곳에서 지금 저항이 없는 곳으로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한 번에 갈 수도 있고,
이게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밀려서 저점을 좀 높이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, 애매하네요. 이런 종목들은. 오리온. 자, 오리온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발굴했던 적이 있고, 그 후로 떨어지고 올라오면서 다시 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. 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, 오늘 살짝 뭔가 많이 올라오는 3% 올라왔는데, 패스. 어.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멘트를 이야기를 좀 못하겠어요. 좀 빠르게 찾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대시세가 날 것 같아서 적어둔 부분인데, 23년 3월 8일 23년 3월 8일 대시세는 아니고 뭐 조금 올라갔네요. 3월 달부터 20%. 대시세가 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보는 눈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대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왜냐면 이 봉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쌍봉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또 크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, 지금은 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. 이런 식의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, 또 하락이 또 조금 각도가 좀 이제 줄었죠.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, 자,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, 뭐 크게 뭐 좋다고는 말을 못 하겠네요. 이거
이 종목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괜찮거든요. 자,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조금 올라왔는데 자, 이런 추세를 이어가다가 한번 출렁거리고 다시 제자리로 왔단 말이에요. 여기서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매물 때까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뭐 오늘 시가를 잡고 뭐 한 10, 여기도 있네요. 단기간 뭐 한 10% 분할 매수해서 한 10% 이상 바로 간다면 한 9% 이렇게 힘이 좀 있다면 이 매물은 이제 바로 돌파가 나오면 바로 가는 거를 또 생각해 보면 20% 정도 공간이 있어 보입니다.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. 요런 흐름도 괜찮죠. 한번 무너졌다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갈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다시 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이렇게 떨어지겠죠.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. 하지만 강하게 이 매물대를 먹고 오늘도 6% 올리고 해서 오늘 시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다. 그리고 매물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정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. 자,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옵니다. 서울브레인도 좀 마찬가지이긴 한데 자, 이 종목은 좀 무거운 종목인데요. 한국타이어 N테크놀로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죠. 근데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,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오죠. 하락 추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까지 또 떨어지지도 않았고,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아니고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, 요런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거든요.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의도를 좀 파악해 봤을 때, 의도를 읽어 봤을 때 충분히 차트를 돌리고 상승을 할 수 있다. 지금 돌렸거든요. 이렇게 돌리고 이 하락 추세를 돌리고 지금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켜볼 수 있죠. 그래서 시가 이렇게 뭐 요 기준봉 전체를 분할 매수한다 생각을 하고 요런 부분이 오늘 저가를 이렇게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지지를 해서 상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추세 라인까지만 본다면 상승분이 조금 약한데 여기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은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
그래서 뭐 한 10% 안쪽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11%가 나올 수도 있고. 자,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뭐 이런 시가총액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만 봤을 때 이런 차트를 시가총액 높지 않는 종목에서 이런 차트를 만난다면은 충분히 이런 분석을 해서 슈팅이 나올 때 강하게 슈팅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배우는 겁니다. 4개. CJ가 오늘 슈팅이 나왔네요.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15%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죠. CJ도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여기 이 밑부분에서 바닥을 잡고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 볼 수 있다. 좀 너무 올라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부분이 여기죠. 우리가 지금 발견했던 부분이 이쯤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산을 만들고 두 번째 강한 슈팅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. 이렇게 이런 패턴 자주 나오거든요. 이런 패턴. CJ는 패스를 하고 이게 장중이라서 이게 자, TCK는 이렇게 하락 중이죠. 하락 중에 이 하단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올리는 구간인데,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구간인데, 잘못하면은 여기까지도 못 가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하락 추세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욕심을 내지 않고 이 하락 추세에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 좀 해야 하는 매도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여기까지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안 하면은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각을 좀 더 세워서 또 떨어지는 부분이고, 그래서 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.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. 단기간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있으나 조금 더 좋은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. 서연, 우리가 이제 서연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굴해서 오늘 뭐 익절을
이게 이 상승분을 챙기더라도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기준을 잡아서 뭐 100일, 200일 선이나 시가를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뭐 요런 종목도 기준봉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음 주에 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. 요 종목을 이제 이어서 한번 가져가 볼게요. 서연을 이렇게 5종목입니다, 지금. 자, 황금 SP도 지금 보면은 자,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. 이렇게 지금은 아직 좀 거래가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살짝 그 기준봉이 나오면 좀 좋은데, 그래도 좋은 점은 여기 이 박스를 돌파를 하고 지금 100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지지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준다면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 종목도. 그래서 황금 ST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. 자, 필 에너지는 자, 요 추세를 이렇게 돌파가 나왔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약간 중파동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자, 중심 가격까지 지지를 한번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. 하지만 이게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하락 파동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. 그래서 하락 파동은 조심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. 요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차트죠. 자, 필 에너지.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해준다면 몸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. 일곱 종목, 7종목이면 뭐 될 것 같아요. 빠르게 조금 한번 보고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뭐 중복되는 종목이 자주 나오고 뭐 크게 뭐 그런 종목은 없네요. 일단은 이번 주는 이렇게 7종목을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고 또 한번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이제 주말입니다. 내일부터 주말이고, 주말 동안 날씨가 좋으니까 또 한번 놀러도 한번 갔다 오시고, 너무 주식에만 얽매여 있지 마시고 건강 또 챙기면서 그렇게 즐거운
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